자, 오늘은 여러분들 9페이지 보셨죠? 고봉선사께서 불자를 세우고 대중에게 일렀다. 아직 개당 보설, 근데 개당 설법이 아직 끝 안 났습니다. 이게 선유에. 지금 고봉스님의 법문이 그 학인과 더불어 법거량 선문답이 오고 갔지요. 그 선문답이 오고 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자성을 체달하고 완전히 성품의 속성을 갖다가 통찰한 도인의 고봉스님의 입장에서 보는 대성심의 그 세계를 그 입장에서 보는 말씀과 아직도 편애하고 아직도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배우는 학인의 그 집착된 마음과의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법거량이.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는 완전히 모든 이 중생심이 본래 실체가 없는 그것을 확신하시고서는 그대로 부처의 불세계를 갖다가 열어서 그 불세계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신 것이고, 학인은 계속 자기 중생심에 의해 가지고 그 중생심의 세계에서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봉스님께서 자꾸 점검해 나가면서 끝에 가서는 결론으로 네가 몽둥이를 가지고 달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가 만약에 견성을 했다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찌 이 삼남만상 산하대지가 네 눈에 다 부처로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견성해버리면은 부처님이 하은경에 열애 출현되면 내가 성불하고 보니까 일체 생명 유정무정이 다 땅덩이 하나까지 뭐 초목 하나까지 부처 아닌 것이 없더라. 다 불세계더라. 이거거든요. 그게 하은경의 불세계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그 학인과 그 고봉스님의 그 문답 가운데에 불세계에서 문답을 우리 심성세계를 열어 보이는 말씀과 중생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선요를 배우면서 자꾸 사유해 보세요. 사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것이 시방의 동체입니까? 하니까 용과 뱀이 범부와 성인이 서로 혼잡 섞여서 출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용도 부처고 뱀도 부처고 범부도 부처고 성인도 부처다. 그러니까 다 평등한 입장에서 다 보는 것이 불세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선녀의 고봉스님의 뜻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짐작해서 다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확실하게 견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 진리의 그 진상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안목에서 이걸 봐야지 그냥 두리뭉실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유를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자꾸 사유 공부해서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고봉스님이 불자를 딱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대성불교가 일어나고 그 대성불교의 정신 사상 바탕을 한 위에서 선불교가 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면 선불교가 중국에 와서 그렇게 꽃을 피운 것은 이 대성불교를 바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인도의 부처님 그 불교 문화는 어떠냐? 인도는요, 이런 대성 불교를 바탕을 해가지고 처음에 대성불교를 바탕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문화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고 인도는 항상 보면은요 그것이 굉장히 모든 경전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시면 인도의 그 생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마명보살과 용수보살 이런 논사들이 논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서에 풀어서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하는 문화를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맞아요. 중국 대륙의 정말에서 백성들이랄까 참 민심이랄까 이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한문 문화가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드러낼 수 없을 때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문화에서 그걸 잡아다 쓰는 것이죠. 선에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주장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말은 항상 거기에 뭔가 꼬리가 붙어가 있고 또 뭔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달이 되고 또 문제가 발달되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그 문제 제기한 것을 해결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러니까 계속 이 아르마리 식견 분별식심 이런 분별심이 끊어지질 않기 때문에 선에서는 그거를 돈단시키는 하나의 선문화에서 주장자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장자 문화가. 그런데 이 주장자 문화가 사실은 근원은 보면은 남양 해충국사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딱 원상을 그리잖아. 그렇죠? 이 원상이 남양 해충국사로부터 그 원상이 그 법제자인 타문에게 타문은 또 안산 해적에게 그것이 전해지는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남양 해충국사는 그 원상을 97개의 원상을 썼다는 거예요. 97개의 원상을 다 이렇게 썼는데 그 원상이 말이지 오직 자성청정성에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금기에 맞춰서 수수만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생각의 사유의 마음의 길을 돈단 신노를 시키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 원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원상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절에도 이렇게 원상을 이렇게 해놓고 안에 점 3개 찍은 거 있죠? 그걸 원이3점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 원이3점. 그 원이3점 어떤 것이 그냥 원이3점이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선문화에서 가장 꽃이거든, 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원이3점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이3점이 가지고 있는 내포, 즉 말해서 내면성의 그 뜻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은 푸는 것은 아니지만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간다면은 이 주장자 문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이3점이라는 말은 그거는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때로는 막음과 여는 것을
바로 같이 함께 쓰는 이 도리가 이게 이제 원이 3점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쌍차, 쌍조, 차조 동시익 할 때 쌍차는 완전히 막는 것이잖아. 쌍조는 완전히 여는 것이다. 그러면은 열고 닫고 하는 것이 함께 한순간에 동시에 쓴다. 이 차조 동시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조 동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지 여는 놈이 따로 있고 닫는 놈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는 가운데에 닫는 것도 같이 가고 닫는 가운데에 여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성경전에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바탕이 근거가 없이 그런 선문화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대성경전에서는 이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색적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깨끗할 정자라든지 뭐 제가 묘할 묘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해드리지만은 여기에 대성에서 이 적자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적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항상 어록을 보셔야 돼. 색적 하니까 색이 공이역 할 때는 색이 다 낙엽이 떨어지고 색이 태세하고 색이 명이 다 해서 없어져 가지고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소성들이 보는 분석공이에요. 그거는 대성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대성은 말이죠, 색 그대로 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쓰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경을 볼 수 있고 어록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이걸, 그래서 제가 생명체를 하나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등과 손바닥이 이거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눕니다. 색과 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이라고 그러니까 텅 빈 공에서 뭐가 색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완전 소성들이 보는 분석공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선문화가. 공 그대로, 공에서 그대로 그냥 색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차 하면은 쌍 가운데 쌍이라 하면은 거기에 벌써 조가 같이 함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 하면은 조 그대로 차가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자유자재로 잘 쓰면 차조동시. 그러면 또 선에서는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대기원흥이라 쓰거든. 대기라는 말은 완전히 진공을 말하는 거잖아. 대기는 완전 진공이야. 그건 이제 선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받거리다 했거든.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본다 이 말이야. 거울과 거울이 서로 맞봤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맑은 청정 거울이 같이 맞보는데 거기에 뭐가 물체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맛보면서 거기에서 그 거울은 항상 광명이 청정하게 지금 반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있으니까 거기에 사물이 오면은 오는 그대로 그냥 다 잡아 쓰는 거예요. 거울이 다 비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기는 텅 빈 공이요. 대기 원흥이라 하니까 둥글게 원만하게 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경에서 무아사상, 공사상을 전부 다 바탕해서 법화하음이 그냥 다 살아나고 또 이 중국에서 선문화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장자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양해충국사가 97개의 원상을 가지고 탐원에게 전하고 탐원은 그 97개의 원상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리거든. 왜 불태우느냐? 남양해충국사가 한마디 했거든.
그 뭐 내가 다 알았으면 그만이고 내한테서 다 나온 건데 내가 그냥 또 선생님보다 더 많은 걸 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있는 거지. 그걸 꼭 거기 국집할 거 뭐 있습니까? 야 이놈아 니는 그렇지만은도 후학들이 할 때는 네가 무슨 근거 바탕을 둬야 될까 아이가? 누가 너를 그렇게 신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신화가지고 근거 바탕을 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살려내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씁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97개를 다 그려내버리는 거야. 탐험이. 그래서 이제 그 원상이 그래서 나오고 주장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초학자들이니까 이제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뭐 주장자 문화, 주장자 쓰는 일이 가풍 또 주장자 법근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설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잡아 쓰는 이치를 열려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촉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심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믿음을 성취하라고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그건 설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할 것이 주장자를 가로지르는 것도 있고 주장자를 세로 지르는 것도 있고 또는 주장자를 갖다가 비스듬히 걸어놓는 도리가 있고 또는 그 주장자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는 도리가 있고 법상에서 주장자 던지는 거 보셨어요? 법상에서 주장자를 던져버린다 이 말이야. 던져버리는 도리 있고 또 법상에서 주장자를 또 어깨에 걸고 짊어지고 내려가는 도리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그 본래 상청정한 불성의 자리에서 쓰는 그 선문화의 독자적인 아주 독특한 법을 쓰는 문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원상도 90몇 개고 말이지 주장자 문화도 그럼 몇 개냐? 주장자 문화가 많다 이 말이야. 쓰는 그 사람의 열린 안목에 의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쓰는 거예요. 때로는 낚시 시울 줄 들고 떡 들고 있는 수도 있고 이 선배도 그게 나와.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저기 바로 쓰는 건지 바로 쓰지 않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잘 이 송골매는 그걸 바로 보라 이 말이야. 그거에 뭐 신비스럽게 보고 저거는 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저 도리는 저거 그냥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이 자성이 청정한 본성 자리를 잘 보면은 그건 그냥 알아버리는 것이지 가르쳐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견이 열리고 견성은 못했더라도 지견이 열리고 나름대로 딱 이렇게 법안을 좀 갖춘 사람은 내가 그런 100% 완성된 불성의 작용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법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 주장자를 쓰든 원상을 쓰든 뭘 쓰든지 쓰는 것이 거기 다 법도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장자 쓰는 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문하고 맥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주장자는 썼는데 뒤따라 나오는 그 법문이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그거는 짝퉁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이 갖춰야 돼. 이거는 절대 설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네.